마을버스에 커터칼을 든 남성이 탔습니다. 폭언도 하고요. 승객 중에 한 명이 문자로 경찰에 서둘러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마을버스에 와서는 신고자만 찾고 갔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서울의 한 마을버스에 파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탔는데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자리를 피하죠. 네. 탈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시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남성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커터칼을 빼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서 이렇게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앞을 휘두르면서 뭐 걸리적거린다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놀란 승객 중에 23살 김모 씨가 112 문자 메시지로 몇 번 버스에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면서 커터칼을 들고 있습니다. 선유도역을 지났고요. 목동 1단지 가고 있습니다. 파란 패딩의 금발 남자입니다. 저희가 신고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출동했는데 흥기던 남성은 못 찾고 큰 소리로 신고자를 찾는 거죠. 계십니까?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2번 이상 물어보고 그 와중에도 저한테 전화를 계속 오고 있었어요. 경찰 번호로. 근데 이제 문제의 남성 바로 옆에 서 있던 그 신고자는 내가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 경찰들이 신고가 없으니까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성분이 저 남자가 욕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을 그냥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처음 칼을 꺼냈을 때보다 그 경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위협을 느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심지어 저희가 신고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경찰이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는 뭐 그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이 카터칼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 신고했던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은 요즘에 보복범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한 사람만 차단하려다가 못 찾고 그냥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의 근원이었던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경찰이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 신고자만 혹시 나중에라도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네. 그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잡긴 잡았습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일단 저런 식으로 말을 해서 경찰이 내리니까 그 네. 신고했던 여성이 뒤따라 내렸고요. 네. 그리고 그 누구누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경찰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택시를 타고 갔고 마을버스는 서 있고. 예, 마을버스는 서 있고 그래서 그 경찰이 다시 버스 위로 올라가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내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흉기 든 사람 보고 내려라. 그렇죠. 네. 내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안 내린다고 원래 처음에 그랬고 버스 운전사가 그 버스비는 다음 거 타도 안 받게 해줄 테니까 내리세요라고 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네. 내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커터칼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그 여성분이 있어서 신고했을 때 신고자가 누구냐 먼저 찾은 것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 또 내지는 커터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여성분부터 들어놓고도 네. 그냥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게 조금 좀 이상한 대처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자 경찰의 입장 보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욕설을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경찰 말은 112 문자 신고 과정에서 이게 시스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내용 중에 커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려서 왔다는 겁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들은 이 사람이 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출동한 거죠. 네. 그 뒷부분이 잘려서 받은 거고 출동한 경찰들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나 봤더니 정작 칼 들고 있는 거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고 네. 있어도 저 뒤에 내용이 잘리더라도요. 네. 욕설을 하면서 파란 패딩을 입은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들어가자마자 파란 패딩을 입은 사람을 찾아야 정상인 거죠.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 해명이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냈던 문자는 60자입니다. 근데 시스템에 따라서 45자가 넘는 것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MMS라 해서 멀티 메시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휴대폰으로 80자까지는 그냥 메시지가 가고 네. 80자가 넘으면 MMS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왜 45자가 초과됐을 경우에 더 이상 수신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럴 네. 거면은 문자 신고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네. 이게 커트칼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뭐 위협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거에 한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커터칼로 피습해서 테러했던 사건들까지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욕설까지 하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신고했던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경찰의 대응과 태도가 정말 아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말씀하신 쏟아지죠. 것처럼 저 상황에서 신고한 분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네, 특히 여성분이. 네. 근데 이제 문자로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구나. 목소리를 내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그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를 신고하는 거는 소리 내어서 내가 신고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네. 뭐 고려해서 만든 우리 거거든요. 뒷방에 지금 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요. 예. 네. 그래서 실제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문자 신고를 받았는데 물론 네. 전체적으로 이용 건수는 3.8% 정도에 그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문자 신고 건수가 지난 3년간 16만 2천 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게다가 2018년에는 17만 2,729건이었다고 하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뭐 45자를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 내지는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몰랐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문자 신고 비율이 3.8%니까 네. 절대 적지 않은 거고 아마 앞으로는 더 늘어날 그렇죠. 거고요. 널리 알린다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그렇죠. 뭐 전화하는 것보다 저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 17만 건, 18만 건까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도입된 지가 5년인데 우리 같은 IT 강국에서 45자 이걸 못 고친다고요? 5년 전에 이미 70자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아니 요즘은 뭐 문자로 동영상까지 다 보내는 세상인데 우리 경찰이 45자 이상은 못 받는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 욕설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밝힐 겁니까? 그런 경우에 휴대폰에 대다수의 네.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전송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뭐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신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자 네. 신고 시스템 45자가 전부라고 하니까 좀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 한 2개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 한 PC방에서 초등학생 간 폭행이 있었는데요. 한 초등학생의 의자를 그 또래가 야구 방망이로 치고 지나가면서 여러 명이 또 한 명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112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 부모님한테 연락해요. 네? 엄마한테 신고하세요. 엄마한테.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한 시민이 갈지자로 운전하는 음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난다. 음주운전이다. 그 사고 날까 봐 이 운전자가 계속 추적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방금 음주 신고했는데 왜 안 와요? 이 핸드폰 번호는 지금 신고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 광명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20분 동안 추격전이 계속됐는데 경찰이 관할 구역이 다르다면서 떠넘기다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명 사거리에서부터 신고가 된 거고요. 관할이 틀린 거죠. 저희 쪽 관할로 넘어오니까 시민의 힘으로 결국 잡혔는데 음주운전자 0.14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시간은 다 썼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 좀 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요즘엔 시민의식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혹은 차량 운전이 좀 이상하면 곧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정말로 그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신고 차량을 신고했더니 5번이나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뭐 관할구역 운운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비판이 커지니까 지난해 10월에서야 경찰청에서 관할구역 상관없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라 이런 지시를 네. 내렸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김진태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